안녕하십니까. 진로특강. 이번 시간에는 대입 지원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사정입니다. 대학에서 모집 전형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선발하는 것을 단계별 사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 1단계 전형 방법과 다르게 2단계나 3단계를 거치면서 모집 정원을 선발하는 경우 우리는 단계별 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일괄 합산 사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지원자 전체를 대상해서 대학에서 보는 여러 가지 면접이나 논술 이런 형태의 시험, 이런 전형 자료 전체를 합산해서 그 총점 성적에 따라서 모집 인원만큼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일괄 합산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정은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사정하는 것이라면 일괄 합산 사정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학별 고사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와 함께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반영 요소는 대학별 고사입니다.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대학별 고사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학별 고사의 유형으로는 논술고사, 적성고사, 면접고사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실질 반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전형 총점에 대해 미치는 비율, 이것을 실질 반영률이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명목상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대학의 경우 1등급일 경우 이제 200점인데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갈수록 0.4점 정도의 차이를 주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C 대학의 경우는 200점 만점인데 등급 간 차이를 2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 대학은 A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의 실질 반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실질 반영률을 이제 확인하시고 자신의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것을 이제 교차 지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서의 교차 지원은 대부분 이제 허용하는 대학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 여부는 수능 응시 영역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응시 영역을 보시고 교차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모집 요강에서 수학 가형만 반영한다. 그러면 이제 수학 나형,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집 요강에 수학 가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탐구 영역을 볼 때 탐구 영역이 사학, 사탐과 과탐이 다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모집 요강에서 탐구 영역에 사탐, 과탐이 허용이 되는지 하나만 허용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가중치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할 때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똑같은 비율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능 영역별 가중치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인문, 자연, 예체능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계열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좀 가중치를 주고 인문 과목이라면 뭐 영어나 사탐 과목이 좀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이 비율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에 따라서 똑같은 대학이라도 계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2개의 영역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학생 여러분들은 탐구 과목에서 몇 과목의 성적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영어 과목을 최저학력 기준에 빼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확인하면서 지원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시에서의 미등록 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6개의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대학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자, 여러 개 대학 중 한 군데의 대학만 등록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 발표를 했지만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를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미등록 상황이 발생하면 대학은 떨어진 학생 중에서 예비 번호 순서대로 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서 불합격된 학생이라 하더라도 부여된 예비 번호를 잘 살펴보시고 미등록 충원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서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5개 영역 중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자연계에 속한 학부가 수학 가형과 나형 응시자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수학 가형을 응시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산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취득 점수의 퍼센트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가산점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영역과 과학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영어 영역과 또 사회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지 또한 그렇다면 자신의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 예치금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제 최종 합격한 학생이 그 대학에 등록할 것인지 여부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합격 후에 등록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경우를 합격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미납하면 자동적으로 합격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합격한 학생들은 일정 기간, 등록 기간 내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유불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숙지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